자, 이번에는요, 명확한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이들 치과에서 외국인 환자분들이 오시면 또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단순하고 쉬울 것 같지만 그 환자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말을 하고 성을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 환자에게 무례하지 않게 이야기를 할까? 왠지 그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뭔가 무례한 느낌이 들어서 성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색해가지고 오히려 환자를 진료실 안에 부른다든지 데스크에서 그 환자와 이야기를 할 때 이 호칭을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환자를 진료실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흐리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눈빛을 보면서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come here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환자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나를 부르는 건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색한 느낌으로 또 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료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치과나 다른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거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환자들을 대할 때도 이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잘 지켜낼 때 환자분들도 그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진료를 임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보통은 우리가 그거를 타이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환자를 정중하게 그리고 존중을 하며 이야기를 할 때 누구누구 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는 누구누구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앞에 붙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남자의 경우는 결혼을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우리가 그냥 Mr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Mr하고 그 환자의 성을 붙여주면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Mr. Smith, how are you feeling today? Mr. Smith, how are you feeling today? 스미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우리가 환자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겠죠.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그래서 이 미스터는 뭐 나이가 드신 분도 괜찮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20대 환자들한테 우리가 처음 봤던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자애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불리우는 타이틀이 달라요. 우리가 환자들이 병력 조사를 할 때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사실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사정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안다 이러면은 우리가 미세스라는 이 타이틀을 사용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든지 결혼을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미스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Mrs. Johnson, we're ready for your checkup. Mrs. Johnson, we're ready for your checkup. We are ready for your checkup. 자, 검진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여부 상관없이 우리가 Ms라는 걸 사용할 때는 Miss Lee, please follow me to the treatment room. Miss Lee, please follow me to the treatment room. 이 표현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통은 저를 따라오세요, 진료실 안으로 오세요 라고 할 때 come here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를 따라서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follow me를 쓸 수 있고요. 어디로요? to the treatment room 또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 그러면
to the X-ray room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메디컬 닥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를 더 해서 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은 doctor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환자들이 원하는 선호도 아니면 내가 그 환자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볼 건데요. 이제 남성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는요, sir를 쓸 수도 있어요. sir.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Sir, could you please open your mouth wider? Sir, could you please open your mouth wider?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남자일 경우에는 뒤에 sir 아니면 앞부분에 si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의 성을 말하지 않아도요.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ma'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같이 들어보면요. Ma'am, I'll need you to hold still for just a moment. Ma'am, I'll need you to hold still for just a moment. 잠시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ld still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 꼭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진료를 하면서도 움직이지 말고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뭐 인상을 뜨거나 할 때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sir, ma'am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꼭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20대 초반이나 좀 젊은 환자들한테 썼을 때는 좀 약간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다. 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나 치과 의생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더 나이가 훨씬 많고 젊은 환자를 부를 때는 또 young man, young lady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꼭 20대인 환자한테도 쓸 수 있지만 이제 10대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young man, young lad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young man, this won't hurt a bit. All right, young man, this won't hurt a bit. 자, all right, young man. 좋아요, 젊은이. 이렇게 젊은이 왠지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호칭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젊은 아이들한테. This won't hurt a bit.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들어볼게요. Young lady, you've been very brave today. Young lady, you've been very brave today. 자, 뭔가를 아이가 잘했어요, 치료를.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뭐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한테는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환자 같은 경우는요, 또 그냥 이름을 사용을 해서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호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첫 만남에서는 보통 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을 하고 환자와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호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환자에게 어떻게 호칭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그 환자를 존중하는 그 작은 표시인 거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그 선호가 분명히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호칭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은지 몇 가지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5가지 정도 표현을 같이 살펴볼게요. 한번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자, 여기에서는요, address라는 이 동사가 쓰였죠. 우리가 보통 address 하면은 주소라고 어딘가에 그 집 주소를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서요, 호칭을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ow,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당신은 호칭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 표현은요. What is your preferred title? What is your preferred title? 여기에서는 preferred title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title이라고 하면은 뭐 Mr., Mrs., Miss 이런 것들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환자가 뭐를 원하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What is your preferred title? 그래서 선호하시는 그 이름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환자가 닥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닥터 김이라고 불리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불리우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인정하고 그걸로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prefer to go by a first name or a surname? Do you prefer to go by a first name or a surname? 자, 이 세 번째는요, 환자가 이름이나 성으로 불리는지, 어떻게 불리는 거를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이거를 물어보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자, 여기서요, do you prefer 하면 뭐뭐 하시기를 선호하시냐, to go by. go by 하시면 여기서는 뭐뭇을 따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go by a first name,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surname 하면은 성이죠. 또는 last name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do you prefer to go by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놓으시면 편하게 환자분들에게 뭐를 선호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네 번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질문은 환자의 선호를 넓게 물어보면서 특별한 호칭이나 또는 직함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Is there a specific way you would like to be addressed? Is there a specific way you would like to be addressed? 여기에서 is there 뭐뭐가 있습니까? A specific way. 자, 특별한 방법, 특별한 호칭 방법이 있나요? You would like to be addressed. 아까 address 하면은 뭐뭐라고 이제 불리울 때 호칭할 때 address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사람이 addressed,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BPP 형태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뒤에 이제 뭐 한나 제 이름을 넣는다 그러면 May I call you Hanna? May I call you Hanna? 이제 원래는 뭐 Mr., Mrs., Ms라고 불렀는데 첫날일 수도 있고요. 얘기하다가 아니면은 이제 자주 오니까 왠지 뭔가 Mrs., Ms라고 부르면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 좀 친근하게 내가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어? 한나라고 불러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환자와 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호칭 선호를 물어보는 게요. 뭐 그렇게까지 물어봐야 돼? 그냥 이름 성 말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정말 이 의료 환경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말 그 일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자의 선호도를 물어보면서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면 아무래도 환자는 나를 정말 위해주는구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할 때 누구누구에게 뭐 그 가족들에게 전체적으로 해서 보낼 때
얘기를 그룹적으로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가족의 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the를 붙이고요. 성을 이야기하고 s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the, 성 말한 다음에 뒤에 family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환자의 그 성이 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은 아빠의 성을 따라서 그 가족들 중에 엄마만 빼고 아이들이 다 같은 성이죠. 근데 외국에서는 보통 여자들도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같은 성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the Khans, the Khan famil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다른 가족들을 우리가 표현을 얘기를 할 때 누구누구네 가족 있잖아요. the Zangs 또는 the Zhang famil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